불과 2, 3년 전만 해도 AI는 간단한 추천을 하거나 정해진 답을 반복하는 등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는 이제 변호사 대신 법률 자문 초안을 만들고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광고 TVCF 컨셉을 몇 분 만에 뽑아내고 의사가 보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진단을 보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보조하거나 빠르게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오랫동안 이건 사람의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고학력, 전문성의 영역에 AI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AI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오지 않고 우리가 대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술 혁신은 대부분의 특정 산업을 바꿨습니다. 공장의 자동화는 제조 노동자들을, ATM의 개발은 은행 창구를, 키오스크는 매장 직원 등 생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대체했습니다. AI는 이런 블루칼라 외에도 화이트칼라의 노동자들도 대체할 것입니다. 이건 미래 예측이 아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줄이고 있는 직군은 현장 노동자가 아닙니다. 기획자, 마케터, 중간관리자 등 화이트칼라 노동자부터 감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팀 하나의 분량의 일을 혼자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면 자료 조사를 하는 막내, 보고서를 쓰는 대리, 기획안을 다듬는 과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숙련된 리더 한 명이 AI를 활용해 이 모든 과정을 한두 시간 만에 끝내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신규 입사자 채용 대신에 전사적으로 AI 교육을 증가시켜 남은 인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장벽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1인분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는 과거에서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방직 기계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계를 만들지 마라. 이들은 밤마다 공장에 침입해 기계를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방직 기계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보다 빠르고 싸고 효율 좋은 기계는 도입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은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죠. 위 사례는 러다이트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의 반발이 약해서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기수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24시간 내내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기계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예측하기 쉬웠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AI 시대를 앞둔 현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각국 정부가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던 효율이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진 AI는 결국 멈추지 않고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윤리 논쟁, 규제, 시위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즉 AI는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빠르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전문성을 더 길러 AI를 이기는 것이 아닌 AI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막연한 태도가 아닌 역할 분담입니다. 반복, 초안, 계산, 정리, 비교 등은 AI에게 맡기되 결정, 선택, 책임, 최종 판단은 결국 인간이 해야 하며 AI가 이를 완전히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닌 결정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시대가 오면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될 직업보다 대체되기 쉬운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시대에서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단 그 안에 업무 단위가 먼저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해도 종이신문에 있던 광고는 사라지지 않고 핸드폰 속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는 광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케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광고 기획, 데이터 분석,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업무 등은 AI로 대체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AI가 광고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상까지 만들고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니 마케터가 사라지겠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단순히 광고 기획만 하던 마케터가 이제는 AI 툴을 장착해 같은 시간 내에 기획과 디자인과
결과 분석까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AI를 도구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수배, 수십 배가 될 것이고 AI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죠. 마케터가 사라지는 게 아닌 AI를 다룰 줄 모르는 마케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AI는 경쟁자가 되겠지만 이 관점이 있으면 AI는 부기가 됩니다. 둘째, 화이트 칼라 대부분은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AI가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곧 중산층 일자리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AI가 중산층을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AI 기술은 몇몇 빅테크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들의 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일반 사람들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불균형은 심화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유지되던 시대의 전제는 단순했습니다. 일을 하면 삶이 안정된다. 하지만 AI는 노동의 가치를 빠르게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 시간과 노동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 노동소득 하나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AI가 내 업무를 대신할수록 내 노동의 희소성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동소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동산 월세, 주식 배당금, 저작권, 콘텐츠 산업 등 할 수 있는 한 소득 구조를 다양화시켜 놔야 합니다. 셋째, 기술을 소유한 쪽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합니다. AI 기술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수록 벌어지는 부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술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AI와 관련된 기업의 지분,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자체를 개발하는 알파벳, 메타, 테슬라 등의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AI 산업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에너지 인프라, 냉각 등 에너지 효율 솔루션 기업 등 AI 관련된 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자를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의 이동 방향을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성장할수록 AI 관련 영역으로 돈과 정책과 관심이 동시에 쏠리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AI가 발달됨에 따라 세상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떠한 기술 혁신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AI는 모두를 부자로 만들지도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미리 대비한 사람은 위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부의 재분배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AI라는 큰 변화를 앞둔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살아남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롭거나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